안녕하세요. 장사스쿨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맡은 강사 이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PT를 위한 설득 화법. 프레젠테이션 자체가요. 설득을 위한 스피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설득 화법을 우리가 익혀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셨나요? 기억나시죠? 발성, 그 다음에 발음을 잘하는 팁, 그리고 여러 가지 비언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좀 콘텐츠, 내 콘텐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설득적인 화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설득을 부르는 수사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수사라는 그 화법 종류는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파란 글씨로 지금 수사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효과적, 미적 표현을 위하여 무엇을 꾸민다고요? 문장과 언어를 꾸미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좀 예쁘게 포장한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되세요. 이 언어를 어떻게 꾸며서 이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것인가, 그걸 연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과장과소법을 제가 제시 드릴게요. 어떠한 사물을 실제보다 어떻게 해요? 크거나 작거나, 그리고 더 많게, 그리고 적게, 이를 무언가에 비유하기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유에 빨간 글씨가 되어 있는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고수들이 특히나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한 사물을 실제보다 더 크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매워요. 근데 이 맵다라는 걸 굉장히 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뭐뭐만큼 맵습니다. 누가 도망갈 만큼, 원숭이 엉덩이보다 더 빨갛게 이 볼이 빨갛게 터질 정도로 맵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보시는 거세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내가 놀랬던지, 간이 뭐만해졌다고요? 콩만해졌다.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그 어감에 더 느낌을 가미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과장과소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들, 심장이 밖으로 어떻게 해요? 튀어나올 뻔했다. 이런 표현들도 과장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어제 식재료로 수박을 사왔는데, 거기 수박은 정말 마치 뭐만 했어. 축구공 2개만 했어. 축구공에 3배만 했어.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해보시는 거세요. 그러면 그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큰 수박이구나, 아니면 큰 호박이구나, 이런 느낌을 여실하게 전달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을 하실 때 어떤 분들 말을 굉장히 맛있게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런 과장과소법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비유 항상 사용해 보시고요. 이 비유를 하실 때는 어떤 속성과 속성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긍정적인 속성이다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인 어떤 비유 대상에다가 갖다 붙여 본다든가, 이렇게 사물과 사물의 속성을 연결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금세 어떤 영감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훈련을 많이 해주시면 과장과소를 표현하는 순발력이 더욱 나아지실 거고요. 두 번째 수사법으로 대조대구법 알려드릴게요. 대조 같이 읽어볼게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비교한다. 이거는 예전에 국어 시간, 언어 시간에 우리가 많이 배웠던 어떤 기법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실게요. 스피치에서도 이걸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면 어떤 어감의 리듬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에 좀 더 그 정보가 쏙쏙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이용한 어떤 카피라이팅.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자는 어떻다?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렇게 여자는 약하고 어머니는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어때요? 성질이 반대되죠. 그런 식으로 어떤 어감을 주고 또 성질이 반대되는 것들을 요소를 넣어서 말을 구성하는 방법이 바로 대조법이고요. 대구법. 비슷한 표현으로 리듬을 강조한다.
말 그대로요, 리듬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운율은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속성은 전혀 상관이 없어도 되는 것들.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리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살표 옆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며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보통은요, 이런 것들을 오프닝에서 어떤 인상 깊은 한마디를 남길 때, 클로징에서도 어떤 명언을 남기고 싶을 때, 어록을 남기고 싶을 때, 그리고 뭐 간곡히 어떤 요청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을 하셔서 저서를 쓰게 되신다면은 책 제목에다가 이러한 식의 운율감을 주시면 아주 각인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두 번째 수사법으로 대조대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의외로 잘 사용을 안 하세요. 반복 열거법입니다. 말 그대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어구를 되풀이해서 말하는 건데요. 예전에 처칠이, 유명한 처칠, 명사 처칠 아시죠? 그분이 졸업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란 말을 두 번 A 다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때요? 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옵니다. 이때는 보이스 기법을 좀 풍부하게 쓰셔야겠죠. 저번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보이스 기법 중에서 포즈, 장과 단, 그러니까 길게 표현했다가 짧게 표현했다가 때로는 음성을 크게 표현했다가 좀 낮췄다가 이런 고저장단을 이용하셔가지고 같은 말도 멋지게 되풀이 하시면 더욱더 인상적이다, 감동적이다 라는 느낌을 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한 가지 말을 두 번, 세 번 반복해 주시는 거세요. 쉽죠? 네. 이때는 좀 느낌을 가미해서 좀 살려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연출력이 좀 필요한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스피치 배우시는 분들은 연기학원에라도 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세요. 그렇지만요, 이 느낌을 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담는 거거든요. 정말 이 내용에 몰입하시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에 진정성만 담아주신다면은 이 되풀이하는 말 했을 때 좀 더 느낌이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은요, 기습 충격법입니다. 말 그대로 기습적으로 충격을 주고 시작하는 기법인데요. 고수들이나 쓸 수 있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연설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을 시작하고 연설을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 10년간 죄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죄수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이목을 집중시키겠죠.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죄수였지만 제가 갇혀 있었던 곳은 감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열등감이라는 감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실제로 죄수는 아니었지만 죄수라는 어떤 비유를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리고 라는 깨달음을 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은 충격적인 말을 한번 하시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라고 재미있게 풀어나가시는 거죠. 스토리를.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강호동 씨가 진행했던 강심장이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실 겁니다. 그 게스트들 옆에 보시면은 팻말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워낙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팻말에 그 실제로 말하는 내용보다 더 어때요? 자극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고편 나갈 때 어때요? 그 프로그램을 본방사수하게 만들 만큼의 아주 자극적인 그 어떤 자막이라든지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가죠. 네. 그렇게 미리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발표를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의 첫머리에다가 자극적인 말을 기습적으로 첨가를 해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대담하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자신감을 좀 끌어올리신 다음에 좀 리허설도 풍부하게 하시고요. 네, 그래서 좀 시도해 보시면 아주 좋은 기법입니다. 수사법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말을 꾸밀 수만 있다면 수사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이게 이렇게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대로 뭐에 비유를 해서 이건 이것처럼 맛있다. 누가 어떻게 할 만큼 맛있다. 그리고 이걸 먹게 되면은 마치 이걸 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꾸며서 사람들의 감흥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계속 개념 정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닝에서는 이런 수사법들을 많이 써요. 어떤 요소이죠? 날씨. 여기 날씨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말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저번에 내용 구성법에서 말씀드렸고 이 앞머리 오프닝에서는 우리가 요리 코스의 비유를 제가 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메인 요리 이전에는 어떤 요리를 먹죠? 네, 디저트가 아니라 에피타이저를 먹죠. 식감을 좀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프라든지 우리가 샐러드를 먹게 되는데 이 음식 자체가 무겁지가 않죠.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의 첫머리에서도 날씨 이야기라든지 식사 이야기라든지 요즘 계절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가볍게 시작하시면 얼어붙어 있는 이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조금 유화시키고 지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볍게 오늘 날씨가 참 이제 화창합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날씨 이야기로 시작하시다든지 오늘 날씨와 자신의 심리 상태 화창해진 날씨만큼이나 저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결 밝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 날씨와 이 현재 상황 분위기를 좀 연관시켜서 멘트를 진행시킨다든지 그래서 PT의 주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긍정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 날씨를 직결시켜서 말을 유도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좀 갖다 붙이기를 잘하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어디에다가 뭘 갖다 붙일지 항상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감성적인 방법이다라고 적어놨어요. 네. 우리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도 있고 감성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아우르기 위해서는요. 이성적인 사람은 좀 어떤 정말 인포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고 감성적인 분들은 또 이런 멘트들에 좀 휘둘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핵심 문구에다가 이런 말랑말랑한 혹은 좀 재미있는 아니면 트렌디한 말들, 이런 감성적인 소재들을 덧붙여 주시는 게 참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아우를 수 있는 설득 화법, 이렇게 날씨를 통해서 가볍게 시작하는 오프닝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또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것도 오프닝의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닝에 쓰면 좋은 수사법으로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청중이 건방지거나 그러니까 분위기가 잘 좋지 않아서 집중이 안 되는 상황, 발표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나를 약간 낮게 보는 것 같아, 나를 약간 무시하는 듯하다, 이런 분위기, 그런 상황에서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 강한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주는 것, 아주 좋은 집중 유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높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함부로 시도하시면 안 되겠고요. 시도할 만한 장소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는 때와 장소에 맞게 TOP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의 청중이 받아들일 만한 어떤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런 방법들을 써보셔야겠죠. 저는 이런 예문을 한번 들어드리고 싶네요. 프랜차이즈 쪽이니까 우리 창업 쪽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업계가 안고 있는 비극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하고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몇 년 안에 망하는 기업이 이 정도나 된다는 겁니다 하면서 어떤 수치를 제안을 하시고 시작하는 방법. 네. 그래서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 아니면 좀 비극적인 내용으로 시작하는 화법. 네. 이렇게 오프닝 수사법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클로징과 수사를 결합시킨 예예요. 첫 번째, 명언 또는 실화를 인용한다. 여러분들 책 많이 보시죠? 좋은 책 저서들 매우 많이 보실 텐데요. 뭐 창업의 신, 모모의 신, 뭐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모모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보시죠. 그런 어떤 사례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네. 그러니까 나의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지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사례를 갖다 붙여가지고 설득력을 높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예문 한번 볼게요. 이 책 다들 아실 거예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원고는 출판되기 전까지 33곳의 출판사에서 출간을 거절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아무도 읽지 않을 것이라며 매몰차게 거절당했던 이 책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서 무려 2천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인용은 어디에다 하면 좋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네. 지금 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진전이 없다라고 해서 금방 포기하지 마라. 이런 사례들이, 성공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좋은 사례, 긍정적인 사례를 전하시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사람들이 더욱 수긍하게 되겠죠. 다음은 클로징 두 번째 수사법. 마칠 때에 쓰면 좋은 방법이고요. 비유법입니다. 네, 아까도 고수들은 비유를 자주자주 잘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또 중차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PT를 하실 때 이 솔개라는 새 혹시 아십니까? 이 솔개는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요? 약 70년 정도 되는 굉장히 수명이 긴 새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새들이 70년 동안 사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요? 극히 일부만 70년을 살 수 있다고 하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을 할 때 이런 비유를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당장의 변화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외면한다면 우리 앞으로의 30년 또 100년은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빨리 혁신하자. 개혁하자. 변화를 촉구하실 때 이런 소재들을 가져오시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냥 변화하자. 우리 빨리 변화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소재를 도입하셔가지고 비유를 해주시면은 좀 말에 힘이 실린다는 거.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효과적인 콘텐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내적 소스들을 어떻게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방법으로 수사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사법을 활용하셔가지고 좀 더 언변이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